우리 여신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맘스 라디오. 얼마를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을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계약금을 한 3억을 날렸어요. 전 재산이 그 당시에 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빌린 거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된다는 정말 부동산을 전혀 모르던 당시라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빚이 3억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엄마들이 부동산 관심 진짜 많거든요. 네. 제가 뭐 키즈 카페 가든 뭐 어린이 박물관 가든 옆에서 막 너네 분양 언제야? 맞아. 거기 얼마 올랐어? 다 그러거든요. 네. 정말 그러니까 내 인생 왜 이런가 했는데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나. 그래도 2014년에 아기가 생겼어요. 출산하고 2015년 초가 되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좀 양약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원인이 안 밝혀져서 몇 개월 정말 많이 아프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 검진 같은 걸 받았는데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라고 이제 생소한 루푸스, 루푸스. 희귀 난치병 질병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질병인데 자가 면역 질환은 그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생겨서 이 아이를 이렇게 싸워서 얘를 내보내야 되는데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면 제가 저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혼자서 그렇게 하는 병이고, 그리고 이 병은 별명이 있는데 청가지 얼굴인가 가진 병이라고 해서 어디서 발병할지 몰라요. 눈에서, 피부에서, 장기에서 그거를 막 다 할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병에 딱 걸리고 나서는 주로 제가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일 그만두고 이제 이런 그 전부터 그만두고 그만뒀었고 너무 그 정신적인 충격이 커갖고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일반적인 생활은 했거든요.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조금 이제 나빠지니까 제가 좀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 아기가 이제 7개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단은 병이 딱 질병 걸리고 나서 모유 수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니까 또 모유를 줄 수도 그쵸. 없어요. 그래서 네. 그걸 일단 끊었고요. 제가 점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 일어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남편은 출근하고 없고 아기는 이제 옆에서 바닥에 있고 저는 침대에서 있었는데 점점 몸이 나빠지니까 한 11시가 보통 이제 뭐 10시, 11시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정말 12시, 1시 이럴 때까지 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은 깨웠는데 이게 몸을 못 일으키는 증상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는 옆에서 울고 있는데 이제 못 일어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으면 또 남편한테 전화해. 직장에서 달려오고 또 어떨 때는 엄마한테 또 전화하면 엄마도 조금 먼 거리 이제 같은 부산이지만 먼 거리에서 오실 때도 있었고 이제 아이를 내가 못 본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겠어요. 네, 진짜. 어떨 때는 정말 오후 2시, 3시까지 애기 아무것도 못 먹여요. 제가 못 일어나니까. 그럼 그냥 애기 계속 울고 있고 네,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러면 또 부랴부랴 뭐 이렇게 좀 가족들이 또 와서 도와주고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나빠지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예 그냥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전에 이제 조금씩 뭐라도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점점 안 되고 15년 말 이때쯤 딱 됐을 때 제가 그때는 완전 들어 누웠어요.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돼서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됐을 때는 못 일어나고 어느 순간이 이제 딱 되니까 이제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걷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와 계신데 제가 이제 소변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이제 처음에는 화장실 가자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또 다 받아 이게 하셔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부모님,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부모님 앞에서 이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는데 난 대변 보고 싶으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싫어한다기보다는 얘 왜 이러나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많이 느꼈었고요. 막 상처가 됐겠네요. 네, 그쵸? 그렇죠.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단계까지 왔었고 이제 다리는 점점 뚱뚱 붓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금 너무 심각해지니까 병원을 이제 막 알아보는데 좀 유명한 데는 서울 쪽에 많고 이제 서울을 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때 몸 상태가 너무 나빠지니까 서울 가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서울은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부산에서 조금 잘하는 병원 이렇게 해서 막 알아보고 그 당시에 이제 병원 가기 전에 몸무게 한 35kg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이제 위독했고 저는 이제 뭐 기절했으니까 기억도 안 났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남편의 얘기를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고 했다더라고요. 왜냐면 심장인가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고 스테로이드를 아무리 보용량을 넣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무슨 주사바늘로 이렇게 물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장례식장까지 알아볼 정도였었다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뭐 그 심폐소생술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고 살아났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아팠던 얘기는 밤을 새도 모자라. 왜냐면 그러니까. 네. 지금 갑자기 병원 24시가 될 뻔했어 지금. 죄송해요. 맘스 라디오. 근데 그렇고. 이미 끝을 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진짜 잘 살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맞아요. 끝을 봤기 때문에 내가 네. 뭐가 중요한지,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쵸? 네, 맞아요. 딸을 딱 일어나게 할 수 있었던 어떤 생각, 그런 목표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그냥 조금씩- 사람들이 막 물어보세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니? 뭔가 뭔가 삶에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니? 막 얘기하는데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은 또 어제와 같은 오늘이네. 뭐 그냥 그런 거였고요. 나중에는 조금 이제 몸이 움직이니까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구직 사이트를 이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조금 단절이 된 상태고 인터넷 같은 거 막 보다가 부동산은 원래 제가 예전부터 투자는 좀 했었거든요. 망하긴 했지만 또 커피값 투자를 해서 돈 안 들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니 부동산 이제 보고 싶지도 않아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김유라 작가님 책을 봤는데 네. 이제 주부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씩 아껴서 투자했던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이제 대단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봤지만 그 김유라 작가님 책을 봤을 때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분도 하셨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주부들의 거의 뭐 네. 아이돌이죠 아이돌. 맞아.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나도 다시 부동산을 해야겠다. 사실 또 저는 블로그를 우연히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후기를 쓰면 뭐 강의 자료를 주신다 해서 하나의 후기를 쓸 게 사실 부동산 이제 제 블로그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하나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들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부동산 공부하면서 제가 또 카페 스텝 활동하면서 공부를 이제 또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화장실도 못 갔던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해. 네. 완전 맨 바닥에서 이분이 네. 시작하신 걸 보면 책, 맞아요. 책을 봤고요.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했을 때랑은 또 달랐겠네요. 그렇죠. 한번 실수를 크게 한번 했으니까 네네. 집 날려 몸 망가져. 맞아요. 너무 고생했잖아요. 네. 이제 공부는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던가요? 이렇게 저는 그동안 묻지마 투자였구나. 묻지. 아무것도 몰랐고 누가 돈 벌었다 하면 이 사람 고수다 하면 그 사람 따라가갖고. 말만 그냥 듣고 투자만 했던 거예요. 왜 이 부동산이 오르는지 왜 가격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걸 깨달았네요. 네. 그 아픔을 통해서 네. 깨달은 건 그거였네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동산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 결국은 똑같아요. 우리가 배추 가격도 한 해는 비싸고 한 해는 싸고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공부한 대로 시장이 움직여도 보고 또 투자를 또 다시 조금씩 시작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잘했던 것 중에 자랑인가? 자랑하세요 이제. 네, 잠깐 지방에 있지만 부동산 공부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 유튜브 강의를 많이 봤어요. 유튜브 강의. 네, 그게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뭐 책, 강의, 네. 오프라인, 또 네, 유튜브로도 온라인. 공부를 많이 하신 많이 거죠. 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모든 게 다 공부예요, 사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전에는 묻지마 투자. 돈 벌었대? 나도. 맞아요. 돈
많은 것도 아닌데. 네, 얻는 사 그것도 몰빵. 올빵 완전 빗땡겨서. 위험한 길 하셨네. 네, 완전 사고뭉치 덩어리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들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결핍이 너무 많아요. 아.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다 했잖아요. 공부를 딱 듣고 났는데 좋은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열심히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후기를 막 남기게 된 거예요. 제 블로그에. 그래서 별명 중에 하나가 후기의 여신이거든요. 후기의 여신. 네,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면서 후기 가장 잘 쓰는 여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을 여신으로 해갖고. 네, 저는 닉네임은 무슨 여신이요. 여신인가 했더니. 많아요. 앞에 별명이 많아. 많아. 후기의 후기의 여신, 여신, 희망의 여신, 희망의 커피값 여신, 투자의 여신. 투자의 여신. 네. 야. 근데 있잖아요. 블로그를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후기 하나 잘 남겨도 네. 막 업체에서 연락 오고 맞아요, 맞아요. 무료로 뭐 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쵸. 기회 네, 많죠. 맞아요. 제가 어떤 가게라든지 이런 거 치킨집을 하나 차린다고 해도 창업 비용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블로그는 돈이 안 들어요. 음. 그냥 뭐 내가 경험하는 것들 사진 찍고 글 쓰고 그냥 그런 것들이 모으고 모았는데 어느덧 제가 오늘 딱 봤는데 블로그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오! 폭죽 터집니다. 네. 10,000명 블로거가 되셨어요? 네,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아니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분들이 이거 방송 보고 네. 뭐 설마 내가 그 심폐소생술했던 그분 기억 못하세요? 맞아요. 정말 네. 기적의 아이콘이네요. 네. 지금은 저는 제 삶이 너무 기적이라 생각해요. 아, 네. 여기까지가 지금 1부예요. 2부는 그럼 어떻게 돈 벌었냐고. 지금부터 이제 2부에서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맘스 라디오. 이왕 뭐 죽을 뻔했는데